자, 올해 시장, 2022년도 시장에서 뭘 주목을 해야 될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변수, 이슈들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올해도 아마 연준의 통화 정책이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을 겁니다. 작년도에 이제 거의 하반기 내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급등함에 따라 가지고 테이퍼링 자체가 언제 시작될지, 결국 시작되고 난 다음에 또 속도가 좀 빨라짐에 따라 가지고 또 영향을 받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오면서 작년 연말까지 시장에서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페이퍼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이 언제 시작될지, 얼마만큼 빠르게 전개될지, 이거 자체도 계속적 이슈가 좀 될 겁니다. 이게 아마 올해 주시장 면치 변수일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과도 속도의 갈등이 되어 있겠지만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얼마만큼 빠르게 안정을 찾을지, 그에 따라서 금리는 인상이 좀 되는데 경기가 따라잡아야 되는데 경기가 못 따라간다든가 속도가 더딘다든가 그러면 이 부분 자체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것도 변수죠. 그 다음에 중국 경기가 우리나라한테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 자체는 미국 중심의 경제 흐름이었었는데, 결국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작년에 부진했던 것 자체는, 경기 관련 종목들이 부진한 것 자체는 중국 경기거든요. 경기 관련 종목들, 소재, 산업재, 특히 소재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쪽인데,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 좀 되는지가 이제 국내 주요 경기 관련 종목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변수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작년도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았는데, 작년도에 좋았던 수출 지표 자체가 올해 어떻게 전개될지, 그 다음에 현재 실적 컨센서스로 봐서는 올해 상장 기업들의 단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작년보다 높습니다. 컨센서스를 달성을 한다 한다면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할 것 같은데, 컨센서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달성이 안 된다 한다면 어닝 쇼크라든가 실적 부진 때문에 시장이 좀 부진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또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발적인 악재 부분 자체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러시아에 1월 달부터 뭐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돌발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변수다. 먼저 좀 말씀 좀 드리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따 좀 표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국내로 돌아와서 본다면 우리나라 수출 전망이 중요하죠. 제가 이제 시장을 전망을 할 때 종합주가 지수와 수출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출과 종합주가 지수는 함께 한다. 우리나라는 거의 70%가 수출에 의존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수출이 꺾이면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이 하향하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도 못 갑니다. 못 가는데, 현재 수출 전망치 오늘 작년도 12월 달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죠. 18.5% 증가됐습니다. 작년 1년 단위로 따진다면 약 2020년도 대비해서 작년 연간으로 따지면 약 25% 정도 수출이 증가됐거든요. 이제 갈수록 지금 성장률이 증가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저효과 영향이 크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수출 증가율은 일부에서는 작년도는 25% 증가했는데 4% 정도 증가되지 않겠는가 전망이거든요. 약간 수출 전망치 자체가 약간의 일부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전망도 있어요. 작년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영향 때문에.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보시게 되면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지표 자체가 완만하게 성장 안 하고, 반도체가 가격이 작년도 10월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반도체 부분 자체는 이제 고정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 내년도 하반기부터, 빠르면 2분기 말 내지는 3분기부터 증가세로 전가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반도체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상당히 크고, 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종합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하반기 때 좋아지면, 그래서 제가 하반기 때 좋아진 부분 자체가 반도체가 수출 증가율이 증가 좀 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출에 증가하는 역할로 증가된다 한다면,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어떤 부분들, 수출 반도체 업황 증가, 실적 증가와 함께, 수출 증가와 함께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다 한다면 그 부분 자체가 하반기 때 시장이 어느 정도 전약 후광적으로 상반기 약세, 하반기 강세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도 수출 증가율 자체는 작년도에 비해서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수출 증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중국 경기 자체가 부양책을 좀 사용을 하면서 중국 경기가, 제조 경기가 좋아져야지 우리나라 수출 지표 자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중국 경기가 미국 경기보다 내년도는 올해는 더 중요하다는 거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올해 실적 전망치죠. 실적 전망치입니다. 이게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년도 이제 우리나라 상장에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219조 원입니다. 본래 10월 달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232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업황이 좀 꺾이면서 그다음에 화학업종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실적이 좀 떨어지면서 전망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작년도에 하반기 때 못 갔던 이유입니다.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하향 조정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올해 전망치가 영업이익 235조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보다 올해 영업이익 증가되잖아요. 그럼 주가가 빠질 이유는 없는 거죠. 이렇게 전망치가 나온다 한다면. 그래서 만약 이 추정치가 나온다 한다면 시장 자체는 충분히 실적 장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차당 최대 실적이 전망이 나오는 거죠.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가이던스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달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결국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에 달려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다른 것들은 영향력이 크지는 않는 거니까. 이 정도 시작이 나온다 한다면 현재 주가 수익 비율 자체가 PER이 약 10배 되는 수준이니까 상당히 여전히 국내 주가 자체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싸죠. 그다음 작년도에 앞서 얘기했던 10월 달 이후에 반도체 업황 하락에 따라 실적 전망치 자체가 하향 조정된 부분 자체가 좀 반영이 좀 마무리가 좀 됐으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보는 이제 시장의 전망인데요. 이건 이제 전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전망치 좀 더 다른 기관들보다 좀 낙관적입니다. 2,900포인트 정도, 2,920포인트 정도. 작년 아마 하반기 12월 달에 저점이 나왔던 2,920포인트 정도를 저점을 보고 개인적으로 3,480포인트다. 상저하고다. 상반기 때 저점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그 근거는 앞서 하반기 때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있고 3월 달 전후해가지고 테이퍼링 끝난 시점에서 또 금리를 언제 인상할지 그런 어떤 노이즈도 있고 또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고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약간은 좀 여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대규모 IPO와 관련된 그런 어떤 물량 압박도 있고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상반기 때가 상당히 저점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반영이 좀 됐다. 국내 좋은 부분 자체는 국내 수출 지표는 여전히 좋을 것 같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년 실적 하향 조정이 마무리가 좀 됐고 올해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 자체가 작년도 이상이 나온다 한다면 밸류에이션 주가 자체가 여전히 주가가 싸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IT와 관련해가지고 외국인들의 시각 변화가 있어서 그 다음에 작년 연말 들어서 지금 달러가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달러가 결국은 떨어져야지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근데 좀 더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강하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자체는 올해 대체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지 않겠는가.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지 주가가 상승을 하거든요. 오늘 원화가 상승을 했지만은. 자, 전략은 앞서 이제 외국인 이탈, 그래서 수급적으로서는 외국인이 작년도 대규모 이탈했는데 올해는 이탈이 마무리가 됐다. 대신 국내 대규모 IPO에 따른 부담이다. 개인 수급 부족한 부분 자체를 외국인이 약간 좀 커버를 할 것 같다. 시장 자체는 실적 장세다. 실적 장세. 지수가 빠르게 유동성 장세는 꺾였어요. 관심은 일단은 제가 상반기 때 보면 IT 자동차, 작년도 안 좋았던 제약바이오, 2차전지,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이게 종목 중심의 장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뭐 업종 자체는 제가 보기엔 상반기 때 흐름이고요. 뭐 업종 자체 3월 달부터는 약간 경기 관련 종목 쪽에 긍정적 시그널이 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쪽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시장 자체는 지수의 제한적인 등락이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올해 실적 차별합니다. 실적 차별화가 돼서요. 지금 시장 자체는 이제는 확실하잖아요. 지금의 시장 자체는 뭐냐? 이제는 유동성 장세는 확실히 끊겼어요. 유동성 장세에서 주가가 1,400포인트가 빠졌다가 3,000까지 올라갔던 유동성 장세. 그 다음에 주가 반락이 나왔죠. 3,300에서 2,800까지 빠졌다가 이게 반락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유동성 장세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거든요. 금리는 떨어지고 실적은 안 좋은 상태에서 주가는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실적 장세예요. 이 단계입니다. 실적 장세가 좀 길죠. 이 단계 진행이 장입니다. 주가는 안정적인 상승이에요. 주가가 빠르게 가지 않습니다. 안정적 상승이고 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도 올라가죠. 금리도 올라가고 실적도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쪽은 소재 산업재 관련 종목 쪽.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시장이 꺾이면 금리가 충분히 더 올라가면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되면서 계속 순환을 하죠.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순환합니다. 4단계로. 그래서 올해 시장은 실적 장세다. 이미 실적 장세 진입했죠. 있어요. 실적에 따른 차별화 장세다. 실적만 보고 가면 된다.